자, 이제 이어서 우리 뭐 열기관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열기관, 뭐 열효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울 게 뭐냐면 첫 번째 뭐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체가 하는 일. 그리고 또 뭐 열기관 배울 거예요. 열기관 이번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열효율 그런 거 열효율. 그래서 뭐 열기관에는 뭐 제1종 연구기관, 뭐 제2종 연구기관 그런 거 있는 거고, 열효율에 우리 통과 때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체가 하는 일, 우리 이상기체 배웠다 했죠, 학교에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가 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그런 거 지금 잠깐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볼 때 우리 열에너지의 전환 방법을 먼저 보자. 열에너지의 전환 방법.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주전자가 뭐 어떻게 생겼지? 주전자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주전자가 미안해, 주전자야, 주전자. 미안해. 주전자야, 주전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아, 입이 여기 있겠다. 그치. 주전자. 뚜껑. 그러면 이 주전자를 막 가열해, 가열. 막 가열시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주전자를 가열시키면은 이 내부에 있던 기체가 어떻게 돼? 뭐 팽창을 하겠지, 그치? 이 내부에 있던 기체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열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팽창을 하다 그치, 팽창, 그치? 그러면 이 기체가 팽창을 하면은 이 뚜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뚜껑이 뭐 들썩들썩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 기체가 팽창을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주전자의 뚜껑이 들린다. 주전자 뚜껑. 뚜껑이 약간 들썩이는 모습인 거지, 그치? 들썩임. 그리고 우리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얘랑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생긴 뭐 바구니 같은 게 있다라고 하자. 뭐 어떤 그릇 같은 게 있다 하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막 시켜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 우리 이따가 요거는 실제 그림을 한번 볼 거예요. 얘가 뭐랑 요거랑 연결되어 있어. 파이프 같은 걸로. 뭐 여기는 뭐 물이 채워져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축을 가져서 돌아가는 뭐 바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는 이쪽 힘을 받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쪽 힘을 받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힘을 가지는 거야? 우리 1단원에 나오는 무슨 힘? 얘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해? 한쪽은 아래쪽으로 힘 받고 한쪽은 위쪽으로 힘 받잖아. 어떤 힘이야? 얘가 지금 회전 운동을 하는 거야. 회전 운동. 즉 돌림힘이냐, 돌림힘. 그치? 돌아가잖아.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림힘이다. 우리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이 다른 힘을 뭐라고 한다 했어? 얘네가 뭐 짝을 이루는 힘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짝힘이라고 한다. 짝힘. 짝힘. 그래서 얘가 뭐 최초의 뭐 증기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증기기관이다. 여기 뭐 물을 끓여가지고 얘가 수증기가 나와서 이 뭐 바퀴 같은 걸 회전시키는 거야. 우리 얘를 뭐 최초의 뭐 증기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증기기관의 뭐 시초?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헤론의 증기기관이라고 해요. 헤론의 증기기관.
회론의 증기기관.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사진을 볼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어? 열 에너지가 우리 둘 다. 얘는 우리 뭐 불로 뭐 태우는 거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연소시킨다 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뭐 주전자 아니면 물 말고 뭐 다른 기체가 있었다면은 얘가 뭐 연소 기체가 되는 거고, 그치? 연소 기체. 얘는 증기 기관이니까 뭘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가 증기를 이제 만들어 버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얘는 지금 주전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거고, 그치? 얘는 이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한 거지, 그치? 얘도 일이 됐고, 얘도 결국에는 일이 되었다, 그치? 즉, 열 에너지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일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치? 열 에너지가 지금 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즉, 우리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열 에너지가. 그쵸?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새로 배우는 게 우리 압력이라는 걸 배워요. 압력. 우리 압력은 기호로 뭘 쓴다고 했어? 압력은 기호로 P라는 기호를 쓴다. 우리 압력 영어로 뭐야, 한결아? 뭐라고? 피스톨? 아니지. 파스칼? 아니지. 피스톨은 우리 주사기 그거야, 그치, 주사기. 압력은 영어로 우리 프레셔라고 해요, 프레셔. 프레셔. 그래서 우리 압력의 기호로 P라고 써요, 그치? 자, 그러면 압력이 우리 정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또는 받는 힘, 작용하는 힘의 크기구나. 힘의 크기.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단위 면적, 우리 면적의 기호로 뭘 써? 면적 U 말고 면적은 보통 우리 A라는 기호를 써. A. area. 그리고 힘은 우리 F를 쓰는 거지, 그치? F. 자, 그러면 우리 압력을 이제 우리 공식화 시켜보자. 우리 공식화 시키면은 P는 뭐가 돼? P는 우리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니까 A분의 F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압력.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힘의 단위가 뭐야? 힘의 단위가 뉴턴이지, 뉴턴. 그리고 우리 보통 면적, 우리 거리 단위는 보통 뭘 쓴다고 했어? 미터를 쓴다 해서 미터, 그치? 왜냐면 우리는 보통 MKS 단위계를 많이 쓰죠. MKS.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계를 많이 쓴다, 그치? 그래서 그럼 얘는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또 압력의 단위 아까 누가 말했는데 피스톨 말고 뭐라고? 파스칼. 그치, 파스칼. 그래서 우리 뉴턴 퍼 제곱미터는 파스칼이랑 똑같은 단위야. 우리 둘 다 우리 압력의 단위.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압력은 스칼라 값일까, 벡터 값일까? 벡터? 스칼라? 우리 오역시키자. 스칼라의 벡터야. 우리 힘은 뭐야? 힘은 방향을 가지는 벡터지, 그치, 벡터. 그러면 압력은
우리 면적은 우리 방향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압력은? 근데 원래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벡터 값이면은 얘도 우리 벡터 값이어야 돼. 그런데 압력은 특이하게 얘는 스칼라 값이야, 스칼라 값. 스칼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자. 물속에 잠겨 있다. 그럼 얘는 수압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 거야? 그치? 얘는 수압을 사방으로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그냥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방향이 없다라고. 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압력은 스칼라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이제 이 압력의 이 공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뒤에 뭐 이상기체 할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상기체 학교에서 다뤘다고 했지, 그치? 이상기체. 그럼 이제 이상기체를 한번 보자. 자, 우리 이상기체라는 게 뭐야?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우리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체인 거예요. 약간 이론적인 기체인 거예요. 얘는 뭐 실제로 존재 X. 그냥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 이상적인 기체. 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상기체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 조건. 첫 번째, 이건 노랭이로 적을게. 첫 번째,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간 인력 무시. 이건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크기 및 부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 및 부피 무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서로 이상기체의 입자들이 서로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해요. 탄성 충돌.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상기체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 개의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개의 개념. 우리 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그릴게. 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정육면체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기체 입자들이 무수히 많겠지, 그치?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이 입자들은 아까 각각 뭘 가진다고 했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가진다, 그치? 즉, 입자들 각각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치? 얘가 지금 뭐 기체 분자라고 할 때 기체 분자. 얘네들이 각각 위치 에너지 또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체 분자, 이 모든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아까 우리 내부 에너지라고 했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인 거잖아, 그치? 합. 자, 그러면 이상기체는 뭐냐면 이상기체는 이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지금 이 말이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게 얘네들이 막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야. 무시한다.
그러면 이상기체는 이 기체 분자들이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말은 위치 에너지를 무시한다라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무시. 자, 그리고 크기 및 부피를 무시한다. 라는 게 우리 두 번째 조건인 거고, 우리 탄성 충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 충돌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 했지. 탄성 충돌, 비탄성, 그리고 완전 비탄성, 그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그치? 즉, 얘는 에너지의 손실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이 없다. 우리 이상기체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하고 기체의 크기 또는 부피를 무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체 분자들이 또는 기체 입자들이 서로 탄성 충돌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옆에다가 한번 여기 잘릴 것 같아서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상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린더 같은 거를 그릴 거야. 실린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칸이 있다고 할게. 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부피를 이 노랭이라고 하자. 이 노랭이 처음 부피. 이 노랭이. 얘를 처음 부피. 처음 부피라고 할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F라는 힘이 작용했어. 힘 F라는 힘이 작용했어. 그리고 막고 있는 이 칸막이 같은 게 오른쪽으로 밀리겠지, 그치? 오른쪽으로 밀려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파랭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나중 부피가 되는 거지, 그치? 나중 부피. 얘가 나중 부피가 되는 거야. 나중 부피.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기체 입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원래?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럼 부피 변화 보자. 부피 변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이상기체가 한 일을 볼까? 이상기체가 한 일. 자, 우리 보통 우리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거리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델타 x라고 해요. 델타 x. 이 거리를 우리 델타 x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한 거를 이 변한 부피를 뭐라고 할까?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델타 v지, 그치? 얘가 부피의 변화량 델타 v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보자. 우리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우리 에너지. 자, 그러면 부피 변화 보자. 우리 부피가 얘네가 지금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되나? 부피가 즉 원래 노랭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F라는 힘을 줬어. 그럼 얘가 지금 점점 부피가 커지겠지, 그치? 얘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바뀌어? 부피가 증가한다, 그치? 그치? 부피가 증가하더라. 지금 힘을 가했을 때 오른쪽으로 부피가 증가. 자,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 이상기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피가 증가한다. 이상기체가 한 일.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일을 한 거니까, 그치? 왜냐면 얘가 지금 이상기체인 거야, 이상기체. 여기 들어있는 게 이상기체. 그러면 이 부피가 커지려면은 이 이상기체가 이 칸막이를 밀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상기체가 지금 일을 한 거다, 그치? 그래서 이상기체가 한 일은 일단은 0보다 크다, 그치? 일을 한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쓴 거야, 에너지를 받은 거야? 얘가 에너지를 써야지 일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쓴 거야. 에너지를 쓴 거. 이렇게. 그럼 만약에 반대로 부피가 감소했다 하자, 감소. 부피가 감소했다. 그럼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어때? 그치, 한 일은 0보다 작은 거겠지, 그치? 그럼 에너지의 변화는 에너지를 얻은 거, 그치? 에너지를 받은 거. 라고 할 수 있지. 에너지 받은. 우리 요거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 이상기체가 일을 한 거지, 그치? 일을 해야지만 얘가 점점 밀려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일단은 이상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쓴 거잖아, 그치? 왜냐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에너지를 쓴 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우리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상기체가 한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치? 얘가 다시 이쪽으로 밀려오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 채워져 있는 게 이상기체예요, 지금. 그럼 얘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았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이상기체가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의 일이야, 음의 일이야? 우리 에너지를 쓴 거니까, 그치? 얘는 음의 일이지, 음의 일, 그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이 친구는 음의 일을 한 거야, 음의 일. 왜냐? 원래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감소했잖아, 그치? 원래 얘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우리는 음의 일이라고 하고 얘가 양의 일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이상기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얘를 이제 공식화 시켜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일의 공식이 뭐였어? 일. 우리 일은 보통 우리 W는 FS다라고 배웠지. W는 FS.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힘의 방향이 반대여도 우리는 일이라고 한다 했지. 어떤 일? 음의 일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S 대신에 뭘 써야 돼? 이동거리가 델타 X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 곱하기 델타 X를 쓴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압력에 대해서 배웠죠, 압력. 우리 압력이 뭐였어, 공식이? 압력이 P는 단위 면적분의 그리고 힘이라고 했지, 힘, 그치? 그러면 이 F는 뭐가 되는 거야? F는 얘를 정리하면은 F는 P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F는 아까 뭐라고 했어? P 곱하기 A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델타 X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면적 곱하기 이 이동거리가 뭐가 돼? 여기 보자. 이 면적 곱하기 이 이동거리.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치? 어떻게 보면, 그치?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야, 이준아? 밑변 곱하기 부피. 넓이는 얘잖아. 여기에 차원 하나 더 했어. 뭐가 돼? 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간이 되는 거지, 그치? 즉, 부피가 됐다, 부피, 그치? 그럼 얘가 우리 면적 곱하기 거리를 하면은 얘가 델타 V, 델타 V, 그치? 얘가 델타 V.
그럼 정리하면은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은 P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요거는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써야 되니까 이 공식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 단위도 한번 보자. 우리 아까 압력 단위 뭐라고 했어? 압력 단위가 아까 우리가 파스칼 또는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했지, 그치? 얘가 파스칼이 우리 뉴턴 퍼 제곱미터다, 그치? 자, 그럼 우리 부피는 몇이 부피? 부피는 그러면 세제곱미터겠지, 그치? 얘가 그럼 곱하기 세제곱미터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뉴턴 미터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뉴턴 미터는 우리 누구의 단위야? 뉴턴 미터는 우리 돌림이야, 돌림이, 그치? 돌림이면 우리 회전팔 곱하기 힘이니까 얘는 돌림힘이 돌림힘. 그래서 우리 돌림힘이랑 우리 물리량이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 했어? 뉴턴 미터가 아니라 우리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치? 줄.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다.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산기체는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 그래프가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자. 얘가 부피, 얘가 압력이지. 그리고 얘가 압력.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이런 그래프. 그리고 하나 더 그릴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 똑같이 압력 그리고 부피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하나는 지금 점점점 부피가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점점점 부피가 감소하는 그래프다라고 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압력, 부피, 이 면적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면적.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저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민넓이?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 그치?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지금 한 일이겠지, 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지금 압력 곱하기 델타 V니까 얘는 1을 의미한다, 1. 그치?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는 1을 한 거야, 1을 받은 거야? 봐봐. 지금 부피가 처음에 V1이었다가 지금 V2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지금?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부피가 증가하는 그래프야. 증가. 우리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한 거라고 했어? 일을 받은 거라고 했어? 아까. 부피가 증가하면은 일을 한 거다, 그치? 일을 한 거다, 그치? 그럼 얘는 한 일인 거고, 한 일. 얘는 지금 부피가 처음에 V2,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면은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얘가 부피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치? 부피가 감소하더라. 그럼 얘는 한 일이야, 받은 일이야? 얘는 받은 일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보자. 마지막 그래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 하지. 똑같이 얘는 P고 얘는 V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 1이겠지. 1, 그치. 얘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 물론 친구들이 아직 적분을 안 배웠지, 그치? 그런데 우리 혹시나 우리 학교에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네모가 아닌 것도 우리 이렇게 구하면 돼요. W는 하고 우리 얘는 보통 아까 델타 V겠지, 그치? 원래는.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부피가 정확하게 얼만큼 했는지 모르잖아, 그치? 압력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얘는 우리 적분을 해야 돼, 적분.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을 하고 처음에 시작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V1 얘가 뭐 V2 라고 한다면은 뭐 V1부터 우리 V2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뭐 DV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앞에 P가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치? 근데 아마 근데 적분이 우리 아직 우리 지금 안 배우잖아. 3학년 때 배운다며. 아, 2학년 2학기인가? 그래서 아마 안 될 확률이 높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우리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혹시 학교에서 뭐 시험을 어떻게 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 열을 어렵게 내는데? 열을 어렵게 낼 수가 없는데? 열이 제일 쉬운데 지금 우리 열은 거의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그게 막 10분 안 나오는데. 열 쪽이? 알겠어. 그럼 이따가 우리 열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 연력학을 보자. 연력학. 근데 학교에서 연력학 2법칙까지 다 알려줬다 했지. 0, 1, 2. 3은? 3은 안 했구나. 연력학 볼게요. 연력학. 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1법칙. 뭐 1법칙은 아까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했지, 그치?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냥 그렇게 약간 명칭을 부르는 거고, 사실은 1법칙이 말하는 게 이 친구예요. 우리 Q는 열 에너지는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한 일인 거야, 한 일. 그치? 우리 보통 이게 우리 연력학자 1법칙이에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뭐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 고온의 뭐 열기관 또는 고온의 열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얘가 일을 한 30만큼만 했어, 그치? 30만큼만. 그러면 얘 내부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치? 얘 내부 에너지가 70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요게 우리 연력학자 1법칙이에요, 그치? 왜냐면 에너지의 총합이 같잖아. 들어온 거, 그리고 쓴 거, 그리고 자기 자신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 들어온 게 100이고 사용한 게 100이잖아. 그래서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 에너지가 보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얘를 정리하자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흡수한 열이야. 흡수한 열. 이 Q라는 게 흡수한 열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치?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W는 뭐야? W는 한 일인데 얘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외부의 한 일인 거야. 외부의 한 일. 이 외부라는 게 중요한 거, 외부의. 왜냐면 내부의 일을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외부에다가 한 일이야. 이 개라는 거에 외부의 한 일인 거야. 얘가 내부에 한 일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 정확한 연력학 제1법칙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차례대로 할게. 이 법칙이 뭘까? 이 법칙. 이 법칙이 뭐라고 했어? 이 법칙이 우리 엔트로피 법칙이다라고 했지, 그치?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얘는 자연 현상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라고 했지, 그치? 이 법칙은 자연 현상의 방향성을 알려주더라. 그리고 여기 한 번에 정리할게요. 또 1법칙은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근데 사실은 재밌는 게 1법칙, 2법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0법칙이 만들어진 거야. 0법칙. 0법칙.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게 만나면 약간 미지근해진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 이렇게 만나면 어떠한 구간부터 이렇게 일정해지는, 즉 열평형이 되는 구간이 생기더라라는 거는 약간 실험적으로 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야. 열평형. 즉 열평형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1법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리고 2법칙 자연현상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증명하다 보니까 이제 열평형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1이 거리 가장 빠른 수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이 열평형이 연력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법칙인데 1보다 작은 수가 없으니까 그냥 0순위 하지. 0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냥 1보다 바로 앞에 있는 0 붙이는 거야. 0법칙이라고. 그래서 우리 순서로 보면은 1, 2, 0, 1, 2, 0. 그래서 0법칙은 우리 열평형이랑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3법칙은 다루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 절대 온도에서 에너지 출입이 없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했었죠. 여기 이렇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1법칙에서 우리 Q는 뭐라고 했어? Q는 1법칙.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외부의 한 일이다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에너지를 지금 흡수했다라고 하자. 에너지를 흡수했어. 에너지를 흡수했다. 지금 흡혈이지, 흡혈.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치?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야 돼요, 증가. 그러면 한 일, 우리 아까 그 실린더로 하면은 실린더의 부피가 증가해야 돼, 아니면 감소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그치? 실린더의 부피가 팽창을 하더라, 팽창. 그치? 자, 그러면 반대로 얘가 에너지, 즉 열을 방출시켰어. 방출. 발열 반응이지, 발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감소. 그러면 이 실린더의 부피가 줄어들지, 그치? 얘는 수축을 하더라, 수축. 그치? 우리 이 관계를 잘 알아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우리 요거는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참고.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이 내부 에너지는 얘네랑 비례하는 거야. 기체 입자의 개수 그리고 개수와 그리고 온도의 곱의 비례, 온도의 곱의. 자, 그리고 우리가 근데 실린더 내부에서는 이 기체 입자의 개수가 일정하지, 그치? 기체 입자 개수가 일정하다, 그치? 그럼 얘는 일정하니까 고려를 하지 않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 개의 온도도 증가하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러면 다른 말로 아까 흡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했잖아.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얘는 온도도 같이 증가한다, 그렇지? 온도 T예요, T, 온도 T. 그럼 얘는 발열이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니 당연히 얘는 온도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내부 에너지랑 온도랑 우리 비례 관계에 있다. 어떨 때? 기체 입자수가 일정할 때 정확하게 비례한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 에너지의 전환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게 우리 이 법칙이야, 이 법칙. 자, 이제 이 법칙 한번 볼 거예요. 열 에너지 전환 방법.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법칙은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알고 있지, 그치? 그치?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맞긴 맞는데 이 교육과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이해계정 교육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빠졌어. 그래서 아마 엔트로피가 안 나올 거야,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우리 열에너지 전환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보통 우리 가역 반응, 뭐 비가역 반응 그런 거 배우죠, 그렇지?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가역 반응 그리고 비가역 반응.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현상의 대부분은 가역 반응일까, 비가역 반응일까? 비가역 반응이지, 그렇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얼음이랑 물 보자. 얼음. 얘는 물 보자. 물. 자, 그러면 얼음에서 물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돼? 그치. 얼음에서 물이 될 때는 얼음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라고 했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그치? 그래서 물로 녹는 거예요, 그치? 얘는 그러면 열을 흡수한 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물이 얼음이 되려면은 얘는 열을 방출시켜야지, 방출, 그치? 그치? 그런데 자연 현상에서 둘 중에 뭐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치? 우리 물이 열을 방출한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에너지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말은 뭐냐면 얘를 그냥 뭐 에어컨 같은 걸로 또는 냉동고에 넣었다는 얘기야. 열을 방출시킨다는 거는 물이. 그래서 얘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 방출은, 그치? 그래서 자연현상에서는 얘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변하는 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야 얘 얼음이 물이 될 수가 있어 자연적으로.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될 수가 있어. 둘 다 성립하면은 얘는 가역 반응인 거야. 가역 반응. 그래서 우리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법칙이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했죠, 이 법칙이. 그래서 우리 비가역 반응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력학체 이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연력학체 이 법칙을 총 3가지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볼게. 우리 항상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그치? 우리 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고온체 그리고 저온체가 있으면, 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고에서 저로 흐르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얘는 열. 반대 과정을 성립한다, 안 한다? 반대 과정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열이라는 거는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즉 외부의 개입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개입이 없다. 개입이 없을 때를 보는 거야, 그렇지? 개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야? 외부의 개입이 없다라는 건, 외부의 개입이 없다라는 말은 에너지의 투입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에너지의 투입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현상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즉, 외부에서 에너지의 투입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력학제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거 지워볼게, 다시.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연력학제 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연력학제 이 법칙 설명할 때, 요건 열. 한쪽은 열이고, 한쪽은 일이야, 일. 자, 그러면 열에서 일로 갈 때,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일은 100% 열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일은 100% 열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얘는 100%가 가능해요. 자, 근데 우리 열은 일로 100%가 가능해, 안 가능해? 얘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치? 얘는 100%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그럴까?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통과 때.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열이 지금 일이 100%가 되면은 우리 그런 열기관이 존재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우리 지금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열 효율이 100%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요거는 이론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과학이 덜 발달해서 100%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애초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세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엔트로피. 사실 다 연력학제 이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자, 우리 엔트로피라는 게 뭐라고 했어? 엔트로피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무질서도를 의미한다. 무질서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연력학제 2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칸을 나눠서 칸.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노란색 기체 입자가 들어있는 거고 한쪽에는 파란색 입체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칸막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 구멍을 뚫었어. 그러면 시간이 뭐 지나면은 이 노랭이랑 파랭이랑 정확하게 약간 반반으로 섞이겠지, 그치? 반반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섞이겠지, 이렇게. 왜 정확하게 반반일까? 얘네가 어차피 농도가 같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확산.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엔트로피, 즉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는 한번 쌤이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구멍을 뚫고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 나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입자 한 개를 볼게. 입자 한 개. 한 개를 볼게. 자, 그러면 이 입자 한 개가 여기 왼쪽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그치? 입자 한 개가 왼쪽에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이지? 왜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입자가 몇 개 있어? 우리 보통 뭐 지금 화학 시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몰개가 있다. 1몰개. 그럼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입자 한 개잖아, 그치? 그럼 얘가 입자가 지금 1몰개 있다라고 하면은 얘에다가 몇 제곱 해줘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0에 수렴한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 구멍을 뚫었을 때 한쪽에만 존재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인다는 거예요. 그치? 갔다 와. 왜? 갔다 와. 그래서 한쪽에만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인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연력학제 2법칙이 뭐라고 했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그치? 자, 지금은 쌤이 이렇게 뭐 구멍을 뚫린다라고 했는데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지금 물이 담겨 있어, 물이 이렇게. 근데 쌤이 이렇게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다, 한 방울. 그러면 얘가 점점 확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확산된 잉크가 다시 모일 확률이 있어, 없어? 다시 원래대로 없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거야. 다시 원래대로 모일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물론 수학적으로 얘가 정확하게 0이 아니니까 수학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지금 제가 한 10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연력학제 2법칙이 없어져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얘는 뭐예요? 법칙이지, 법칙. 그치?
우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실험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재현이 가능해야 돼. 재현. 뭐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거는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을 해야지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뭐 재현이 뭐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이 사라질 리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은 뭐 정리하자면 뭐 고온에서 뭐 저온체로 열이 이동할 때 방향성이 있더라. 또는 열이 1로 전환될 때 100%가 안 돼. 그런데 1은 열로 100% 전환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치? 그리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